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상라면인 농심 신라면 볶음면을 리뷰하려 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농심의 대표 라면인 신라면은 1986년 출시된 이후 한국 라면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파생 상품 역시 출시해 왔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91년 육개장 신라면, 2008년 김치 신라면, 그 이후 신라면 블랙, 신라면 건면, 신라면 두부김치, 그리고 올해 35주년을 맞아 볶음면까지 출시하였습니다. 물론 오리지널이 야성에 힘입어 당차게 출발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하고 금방 단종된 경우도 있었고, 신라면 블랙처럼 단종되었다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볶음면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라면 볶음면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그중 봉지라면을 리뷰하겠습니다. 저는 집 근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4개에 3,980원으로 거의 개당 1,000원꼴로 구매하였고요. 인터넷 최저가로는 개당 7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물론 배송비는 고려해야겠지만요. 겉봉지가 굉장히 빨갛습니다. 일반 신라면보다 훨씬 빨개요. 봉지만 봐도 매워 보입니다. 까보겠습니다. 면이 굉장히 얇아요. 오뚜기 순냉면보다 조금 두껍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면이 얇아서 조리 시간이 2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면에 감자전분을 추가해서 쫄깃하게 만들었다네요. 신자가 쓰여진 어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더기 스프입니다. 농심에서는 씹는 건더기를 풍부하게 넣었다고 하는데요. 콩고기, 건 청경채, 건 표고버섯, 그리고 신자가 쓰여진 어묵이 있습니다. 볶음 너구리와 짜파구리에도 너구리 모양 어묵이 있는데 요즘 농심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보통 볶음면은 메인 스프가 액상 스프인데 이건 분말 스프입니다. 짜파게티처럼요. 양이 일반 신라면 분말 스프보다 조금 많아요. 기존 신라면 스프에 달콤함과 고소함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액상이 아닌 분말이라 젓가락 신공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미료는 색이 빨갛고 고추기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올순정으로 한번, 튜닝 버전으로 한번 끓이겠습니다. 여느 볶음 라면들처럼 물 끓여서 면 익히고 따라내고 스프 넣어 비비거나 볶는 방식입니다. 매뉴얼대로 2분 끓여줍니다. 물을 따라 버리고요. 건더기가 유실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저는 짜파게티도 뻑뻑을 좋아하는지라 물을 조금만 남겼습니다. 스프는 기호에 맞게 조절하라는데 저는 일단 다 넣었습니다. 볶아도 된다는데 저는 그냥 비빌게요. 밋밋하던 색이 조미유를 넣으면 빨갛게 먹음직하게 변합니다. 자, 먹어볼까요? 사이드로는 단무지를 곁들이겠습니다. 비주얼이 빨간 게 매워 보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딱 신라면 볶음면이네요. 신라면 맛 볶음면. 안 드셔보신 분들도 상상 가능한 맛입니다. 매워요. 제가 매운 걸 잘 먹는 편이라 저는 상관없지만 맵찔이 분들은 순정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맵기로는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덜 매운 정도로 판단됩니다. 맛을 보니 불닭볶음면이 대항마로 출시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의 방향성이 달라요. 신라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볶음면으로 만들었네요. 그런데 약간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있어요. 일반 신라면을 볶음면으로 조리했을 때와 이 부분이 다를 듯 하네요. 그런데 역시 올순정으로 스프를 모두 때려 넣으니 좀 과함이 있네요. 많이 짜요. 다 먹고 우유를 마구마구 들이켜고 싶어집니다. 튜닝 버전을 끓여보겠습니다. 달걀, 썬 대파와 양배추,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달걀을 써니사이드업으로 붙이고요. 같은 기름에 파를 넣어 파기름을 내줍니다.
그 다음 양배추를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을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중식 느낌이 날 것 같아 넣지 않았어요. 양파나 청경채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볶음 요리에는 양배추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원래 들어있는 어묵을 생각해서 어묵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양배추의 숨이 죽을 동안 물을 끓입니다. 함께 볶을 시간을 고려해 1분 정도만 끓여 면이 풀어질 정도로만 끓이고 함께 볶겠습니다. 면수를 약간 남겨두고요. 어묵과 면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분말 스프만 넣었을 때는 색이 별론데 조미유까지 넣고 나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릇에 담고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플레이팅이 완전 별로네요.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요. 맛있습니다. 순정으로 그냥 먹었을 때는 짠 것도 짠 거지만 약간 불량스러운 맛이 강했는데요. 많이 중화되었고 요리 같아졌어요. 그래도 역시 짠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내용물 좀 더 넣어도 되겠네요. 저는 불닭볶음면도 비슷하게 튜닝해서 먹는데요. 불닭에는 치즈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신라면은 불닭만큼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다양하게 튜닝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닭과는 전혀 다른 맛이고 같은 회사의 볶음 너구리를 생각할 때 불닭의 대항마로 나온 거는 아니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출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라면 하면 나트륨 섭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나트륨 함량이 일반 신라면이 1790mg이고 볶음면이 1390mg이니 조금 적지만 볶음면의 특성상 섭취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모든 비빔면이나 볶음면이 그렇듯 튜닝을 염두에 두고 메인 스프를 출시하니 모두 넣으면 많이 짜집니다. 스프를 적게 넣고 드신 분들 후기를 보니 색깔도 그렇고 뭔가 좀 부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저처럼 스프를 모두 넣되 여러가지 재료로 튜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 드시고 나서 우유나 바나나는 필수입니다. 우유와 바나나가 나트륨 배출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에 방송에서 실험을 했는데 밤에 라면을 국물까지 모두 먹고 잤는데 우유나 바나나를 먹고 잔 것과 그냥 잔 것이 차이가 매우 크더군요. 그냥 잤을 때는 눈이 퉁퉁 부었는데 먹고 자니 멀쩡해요. 우유나 바나나 꼭 드세요. 아님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겠네요. 먹고 봐요. 꼭 추천드립니다. 신라면 볶음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